자, 오늘 뉴스의 라이브는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좀 새로운 뉴스가 하나 전해졌어요. 그 부분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, 시청자 여러분.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자, 본론으로 들어가죠. 바로 이겁니다. 자, 대장동 민간 개발 이익이,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한 대략 4,446억 정도가 된답니다. 어마어마하죠. 근데 저거에 대해서 이제 환수를 하는 걸 이제 시동을 걸었다 이런 얘기인데 검찰이 법원에 그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저 수익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게끔 좀 허락해 주십시오. 법원에 이렇게 물어본 거죠. 근데 법원이 그걸 인용을 했답니다. 오케이, 그거 동결하십시오. 추징 보전하십시오. 그걸 오케이 사인을 줬다는 거죠. 그래서 총 저 4,446억에 대한 추징 보전이 인용이 됐다. 한번 보시죠. 그런데 저 4,446억 중에 우선은 800억 정도가 동결이 됐답니다. 동결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? 딱 돈을 묶어놓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할 때 저걸 막 이게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거 못하게 딱 그 돈을 묶어놓는 겁니다. 그래서 800억을 우선 동결을 했다. 유동규 씨는 뭐 재산이 없어서 일단은 동결된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. 정미경 의원이 우선 그럼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일단 돈 문제인데 돈을 일단 묶어둔 겁니까? 일단 꼼짝달싹 못하게? 예, 이제 우리가 보통 재판이 다 끝나가면 판결이 나오잖아요, 판사가. 그럼 뭐 징역 몇 년에 추징 몇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로 인해서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걸 다 환수해야 돼요, 국가로. 국고에 귀속시켜야 되거든요. 그걸 이제 보통 추징한다고 해요. 추징한다. 예. 그래서 검사가 지금 이때 이 범죄 혐의자들이 이 돈을 없앨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 기소 전에 그걸 갖다 추징 보전 청구라는 거를 법원에 합니다, 검사가. 네. 예. 그러니까 아마 이 경우는 지금 그 전에 아마 청구를 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심사 끝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준 거죠. 아하. 그래서 그 액수가 이제 4,446억 원이 이제 동결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아마 최대치를 다 뽑아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왜냐하면 지금 7천억 원 이상 지금 벌었다고 하는데 뭐 비용 뭐 여러 가지 다 빼고 남은 순수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제가 볼 때는. 그럼 거기서 일단 찾은 금액이 한 800억 원 정도 되니까 일단 찾은 거는 동결. 네. 그리고 앞으로 계속 찾아야죠. 자, 그런데 그러면은요, 정미경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, 자, 4,446억 중에 우선 800억 원에 대해서 동결을 했다는 건데, 그러면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또 생기실 거예요. 아니, 4,446억 중에 8억 원만 했다고? 그럼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되는 거지? 이제 그 얘기입니다. 자, 미 동결된 금액이 그러면 4,446억 빼기 800억 하면 3,646억 원이 남잖아요. 자, 이것도 계속 검찰이 김만배, 남욱, 정영학 이들의 재산이 어떻게 있는지를 다 추적을 해가지고 확인이 되면 저러한 돈들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딱딱 묶어두겠다.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정미경 의원님 추가로 저게 만약에 그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대장동 일당이 불법적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게 법원에서 최종 인정이 되면 뭐 이른바 저 돈은 저들이 다 이렇게 뱉어내야 되는 겁니까? 네, 뱉어내야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돈이 없다 우리는 아무리 찾았는데도 검찰이 못 찾은 거예요. 그러면 다 추징을 못 하잖아요, 솔직히. 그러면 그거는 시간을 두고 계속 검찰이 찾아가지고 국고에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차명으로 돌려놨을 가능성도 되게 높잖아요. 차명으로 돌려놓으면 그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요? 힘들죠. 힘들지만 검찰은 계속 주시하죠. 그 사람 주변을. 그래서 마음 편히 못 살아요. 마음 편히 못 삽니까? 계속 쫓아다니면서. 네, 그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? 근데요,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? 김유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제 저들의 어떤 대장동 일당에 대한 돈과 관련된 문제고, 글쎄요,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는 그럼 저 사람들이 만약에 그 돈 추징이 들어왔는데, 뭐 이게 진짜 돈 안 내놓겠다 버틸 수도 있는 거고, 뭐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전두환 씨도 안 내고 계속 버텼잖아요. 전두환 전 대통령. 네, 추징금 다 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요. 근데 이제 이게 대법 확정 판결까지 동결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확정 판결 나면 이제 뭐 추징이든 뭐든 하게 될 텐데
이제 유동규 씨는 재산이 없어서 파악된 재산이 없다. 추징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. 이것도 조금 저는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대장동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혹을 얘기했을 때 항상 유동규 씨가 그 연결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거기에서 늘 등장하곤 했었는데 지금 나머지 김만배 씨, 남욱 변호사, 정영학 회계사는 전부 다 뭐 실명, 차명 등을 다 해가지고 지금 800억 가량 찾았다는 거잖아요. 그런데 유동규 씨가 재산이 하나도 파악이 안 됐다. 예. 저는 이거는 조금 글쎄요, 이해는 잘 안 됩니다.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한 건지 유동규 씨를 특별히 이걸 봐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. 이 800억 그 외에 지금 찾아야 될 그 3,646억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거든요. 예, 알겠습니다. 굉장히 어쨌든 이게 예민한 부분이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입니다. 아주 대장동 일당들 수천억 엔의 그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저 돈 다 어떻게 할 겁니까?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일단 검찰이 그 청구를 했고 법원이 동결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줬고 검찰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꽁꽁 묶어두겠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